영국의 런던 중심부에는 세인트 판크라스라는 유서 깊은 기차역이 있습니다. 2007년 이 기차역에 미팅 플레이스라는 대형 조각 작품을 설치했는데 작가는 1967년생 폴 데이라는 영국의 조각가이고 작품의 내용은 연인들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세계적인 영국의 조각가 안토니오 곰니가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1950년생 곰니는 이 작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길가에 있는 쓰레기 같은 작품이다. 끔찍하고 엉망진창이며 지나치게 감상적인 키치다. 이렇게 사정없이 혹평을 합니다. 여기서 키치라는 것은 싸구려 작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작가 폴 데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오 곰니에게서 공개적으로 쓰레기라고 비난받는다는 것은 이제 막 성장해보려고 노력하는 폴 데이 본인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폴 데이가 한 작품을 보겠습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한 것일까요? 치밀하게 세부적인 묘사를 해서 작품에 관한 온갖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면이 안토니오 곰니 같은 학자풍의 미술관 스타일 작가에게는 조잡하게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한 폴 데이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대중적인 기차의 광장에 설치한 공공미술이기 때문에 일반인 눈에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친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술관에 주로 설치하는 곰니의 작품처럼 난해하고 권위적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공공미술은 보는 사람 또는 설치 장소에 따라서 그 가치나 견해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시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조각상은 곰니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1년 론니 플래닛이라는 잡지에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로 이 작품과 이 기차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곰니의 세계적 유명세는 일종의 기득권입니다.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남의 작품을 혹평을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과 스타일이 다른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 다른 것을 인정하기는 싫고 미술계에서만큼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신보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남의 작품을 쓰레기라고도 하고 이런 작품은 영혼이 없는 공예라고도 하고 비난합니다. 서울시 건축미술심의는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 작품을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20명으로 고정된 소수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서울시에 수많은 작품의 설치가 승인되기도 하고 또 부결해서 설치를 못하게도 합니다. 20명으로 고정된 소수 심의위원이란 이분들이 바뀌지 않고 매달 심의마다 4년간 계속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분들의 눈밖에 나면 적어도 4년간은 작품을 설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작품을 부결시키는 용어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조용성 부족, 독창성 부족, 안전성 부족, 그리고 표현이 진부하다입니다. 열심히 한 작가는 자기 스타일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작가는 자기 표절, 자기 복제라는 올가미를 씌웁니다. 특히 인기 있는 또 유명했던 작가는 다 여기에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8번까지 심의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약 먹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떨어진 작가가 가장 절망하는 이유는 작품을 보완하는 것은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출품하는 사람, 즉 작가 자신을 심의원들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의 서울시 심의는 작품을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하는 사람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해집니다. 서울시는 왜 이분들을 이토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걸까요? 그러면 서울시 미술심의위원들은 대체 어떤 작품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서울심의를 대표적으로 주도했던 세 분의 작품에 관한 기사나 방송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인천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인천 정명 600주년 기념비가 표절 의혹이 있다입니다. 작가가 설치한 다른 장소의 작품과 색깔만 다르지 이것은 같은 작품으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심의위원의 작품이 자기 표절이라는 의혹으로 신문에 난 것입니다. 인천기념비는 글자 그대로 인천에만 있는 유일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미 똑같아 보이는 작품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 건물 앞에 날고 싶은 사람이란 이름으로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너무나 똑같이 보이는 작품을 보고 인천의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명예로운 우현미술상도 받았습니다. 작가 본인은 두 작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그 설명은 더 이해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이고 한 사람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전혀 다른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 제목처럼 이 작품은 자기 표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천 정명 600주년을 기념한다는 말은 거짓이고 인천시는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심의위원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자유로운 곡선을 주제로 하는 친근감 있고 매력 있는 현대 조각입니다. 작품은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 작품들이 전부 서울시 심의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한명섭 조각가의 작품이 섞여 있습니다. 한라일보 2020년 1월 15일자 기사에서 이 작품들과 함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주 한명섭 작가의 작품을 서울 이모 교수가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라도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된 작품 제작은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당신이 하는 작품은 표절로 보이니 더 이상 이런 작품을 하지 말라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서울시 심의위원이신 작가에게 통보하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돈임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설치된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서울시 심의제도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 작품에 관한 민원이 생겨서 유명 방송인이 나와서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입니다.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불편하다. 이 작품 때문에 교통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작품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19억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한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 분의 서울시 심의위원에 관한 기사와 방송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들의 작업은 완벽하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작품 때문에 고심하고 노력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권위적이었던 서울시 심의원들의 카리스마는 여기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창의성 부족, 자기 표절이라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분들이 4년간 변동 없이 서울시 건축미술 심의를 맡으시게 되었냐는 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 답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일단 이 세 분 심사위원들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세 분 다 인류대학 엘리트 출신입니다. 둘째, 세 분 다 해외 유학파입니다. 셋째, 세 분 다 대학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존경을 해준다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서울시 심의원의 자격 조건은 유학파, 엘리트, 좋은 학벌,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소위 엘리트 분들이 똘똘 뭉쳐서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작가들을 학살시킨 것입니다. 안토니오 곰리 같은 파워 기득권 세력들이 뭉쳐서 폴 데이 같은 공공미술의 새로운 주역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파벌 싸움입니다. 서울시는 단순히 이상적인 공공미술 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들은 서울시를 속인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 그들 새로운 심의원들의 논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회 잡아서 뭔가 챙겨보려는 일부 욕심 많은 심의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분석에 확신을 합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죄 없는 공무원들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새로운 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는데 그 새로운 작가는 그들 주변의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새로운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세 가지 결과입니다. 결과 1. 심의위원 중 일부가 이익권에 개입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특정 업체를 만나서 자기 주변 작가를 알선해주고 그 현장 일만 특별히 도와주고 뒤로 거래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으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 2. 학벌주의, 엘리트주의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의에 통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심의위원과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교수들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유명하고 작품이 좋아도 어떤 명분으로든지 떨어뜨렸습니다. 결과 3. 건축주가 작품을 선택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현장에 어울리는 작품이나 작가를 선정한다 해도 그것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내 건물에 설치하는 작품인데도 오직 심의위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면 이것은 지나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기존에 알고 있던 권위나 가치 그리고 신념이 혹시 조금이라도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새로운 방향을 찾자는 것입니다. 때마침 서울시에서는 심의에 부결된 작가에게는 다음 심의에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을 따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고 희망입니다. 심의위원과 작가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장으로 하나가 되고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서울시의 겸손한 행정에 감사와 큰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